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독일 자주포용 69경장 포신 개발 완료, 한국 자주포용 58 구경장 포신 개발 중 뭐가 다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신들이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69경장 포신 개발을 마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이 69경장 포신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끔씩 들려왔지만 개발이 완료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여기서 52구경장, 58구경장, 69경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경장, 그러니까 포신이 구경의 52배, 58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69경장이면 60배죠. 그러니까 구경장의 단위가 클수록 포신이 긴 겁니다. 그런데 포신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더 무게가 크고 발사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주포 자체가 이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이 길어질수록 무게를 줄이고 발사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155mm 69경장 이런 것들은 2차 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고 발사 압력이 크고 하니까 해군 함정용에 사용이 되는 것이지 자주포에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155mm 평사포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봇대처럼 긴 포신을 장착한 그런 견인포였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장포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독일이 자주포에 탑재가 가능하게 가공을 한 거죠. 순수 강제만 사용해서 포신을 만들었고 그 포신의 무게가 52구경장의 포신 무게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기술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통산탄을 69경장으로 발사해서 83km의 사거리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하이마스라든지 이런 로켓포들이 더 사거리가 긴데 왜 자꾸 자주포를 사거리 길게 해서 비싸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탄약 가격도 문제고 보병 활용을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포탄으로 화력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그렇기 때문에 155mm 자주포의 사거리를 자꾸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58구경장의 포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독일과 달리 순수 강제만 사용해서 포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합재를 사용해서 포신을 만듭니다. 영상 맨 끝에 있는 미제 자주포 포신과 독일이 가공하고 있는 포신을 보면은 포신의 형태가 다릅니다. 독일이 강제를 사용해서 가공하고 있는 포신은 약실 쪽이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지만 미제 포신은 일직선입니다. 이게 바로 소재 차이인데 미국은 포신의 제일 안쪽은 강제로 만들고 그 바깥을 탄소 섬유로 한번 덮고 마지막에 알루미늄으로 덮는 그런 복합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더 가볍고 더 강력한 이런 포신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 분야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 동등하다 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전차 포신에 대한 영상에서 미국은 신형 전차의 포신을 그대로 120mm 포신을 사용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대신 열화 우량탄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화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차의 포신이 무한정 길게 되면 시가전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신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포신이 짧으면서도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더 첨단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58구경장 포신을 개발하면서도 그거 좀 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도 다양한 포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엑스칼리버를 개발해가지고 많은 재미를 봤죠. 그런데 가격이 이게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지금 화두죠. 그런데 한국도 다양한 탄종을 지금 개발해서 58구경장 포신으로 100km 이상 넘어가는 탄약들을 지금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신이 길면 당연히 탄도가 흐트러져 가지고 명중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국은 또 풍산에서 탄도 수정 신관을 개발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9경장은 아니지만 69경장 이상의 사거리가 나오면서도 그 짧은 만큼의 탄도 오차를 수정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신관을 딱 개발해놨기 때문에 무한정 포신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격 조정이 가능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데 병사들이 숙소에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받거나 사격을 해야 될 때 진지까지 가지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원격으로 조종을 해서 포를 발사시킬 수 있는 장치,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식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독일과 신기술을 사용하는 한국이 더 우세할지 구독자님들께서는 댓글로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